김성환의 시사야. 가끔 삶이 권태롭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는 일탈의 꿈, 문학 작품을 통해 대리만족을 해보면 어떨죠? 한밤이 문학, 이 고전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대한 일탈을 꿈꾸는 주인공들이 끝까지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작품입니다. 달과 6펜스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정여울 작가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탈이란 말만 들어도 왠지 설레는 느낌 드는데요. 네, 일탈이라는 게 사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여행 가면 뭐 좀 네. 일탈을 꿈꾼다 이런 표현들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행이 직장 참- 확 그만뒀을 때. 여행 아니면 퇴사인 것 같아요. 그 일탈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의 크기가. 그런데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로 가야 좀 일탈의 기분이 강하게 나는데 많이 차단이 돼서 나를 나는- 아무도 보지 네. 않을 만한 세상에 가야지 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행을 또 오랫동안 못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언제 여행 가나 막 여행 적금도 부으시고 여행을 그때 뭐 이때쯤에 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뭐 계약금을 얼마나 걸어둔다 이런 여행 상품도 있더라고요. 요즘 벌써부터 네, 항공권 예약 받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도박 같은 약간은 느낌? 도박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안 되고 가는 그 그렇죠. 나라도 괜찮아야 되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로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럼 예. 이런 일탈을 꿈꾸는 분들한테 네. 꼭 추천하시고 싶은 책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예, 일탈의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맛볼 수 슬픔도- 있는 예, 슬픔도 크죠. 예. 하긴 계속 책이 기쁨만 얘기 나오면 좀 지겹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불가능하니까 일탈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고통이 사실은 더 커요. 그래서 일탈의 고통과 기쁨을 다 맛본 주인공의 이야기 달과 6펜스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떨까 정말로 일탈을 해보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목이 일단 특이해요. 네. 달과 6펜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달과 6펜스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작가가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건 아닌데 6펜스라는 것은 어떤 돈이니까 예. 이 돈으로 환산되는 그 세상, 예, 무력과 어떤 계산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를 예. 상징하는 것 같고요. 예. 달은 우리의 꿈, 이상, 그러나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먼 세계, 그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 예, 그거를 뭐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근데 물론 뭐 멋진 제목이죠. 작가님의 해석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네. 한 6만 원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꿈꿀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할 텐데 하는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달에 가기 뭐 위해서 6펜스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예, 달에 가기 위해서 6펜스만 든다면 우리 다 달에 얼마나 가겠죠.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로 상징되는 그 어떤 위대한 꿈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단지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 재능도 필요하고요. 네. 노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행복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포기해야 진정한 일탈이 가능한가. 그리고 일탈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일탈을 넘어서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로켓을 발사할 때 그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 네. 예, 그 추진체 역할만 하고 이제 일탈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일탈을 넘어서 진짜 나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그 활동은 이 스트릭랜드라는 찰스라는 주인공에게는 예술 작품을 통한 구원이었던 거죠. 예, 예술 작품을 통한 구원 그리고 자신이 화가가 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자신이 원래 있던 그 주식 중개인이라는 굉장히 좋은 직업을 그리고 가족까지 버리게 되는 이야기예요. 네. 이 제트 엔진의 소음이 비행기를 밀어 올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떠올랐는데요. 그렇죠. 예.
소리만 크다고 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네. 그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책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이 책 내용을 좀 네. 스토리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 주인공은 이제 찰스 스트릭랜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런던의 주식 중개인이었고, 네. 뭐 요새 말로 하면은 굉장히 뭐 그 유능한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뭐 월스트리트에 뭔가 좀 뛰어난 그 부름의 분석가라든지 대상이죠. 예, 선망의 그런 대상.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좋은 거죠. 좋은 직업과 그리고 훌륭한 아내와 또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저 사람이 무엇이 부족할까? 아무것도 부족해 보이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집을 나간 것일까? 모두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사랑하는 여자가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생겨서 도망을 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냥 집을 가족들 다 버리고 그냥 혼자서. 네, 그러니까 아내로서는 예.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예. 아무런 그 언급이 없었으니까. 예, 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 징후도 없었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떠나버린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한 젊은 청년 작가 지망생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남편이 지금 파리에 어디 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주라.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오려고 하면 도저히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가면 아마 이야기라도 들어주고 왜 그랬는지 이제 설득을 좀 해보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 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젊은 작가가 네. 나라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일종의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이제 일종의 작가 지망생의 그 호기심, 예. 취재, 이렇게 훌륭한 글감이 있다니 막 이런 모험심 이런 것을 자극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어렵게 찾아서 파리에 살고 있다는 그 찰스를 찾아가니까 되게 뭐 엄청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예. 행복을 찾아서 떠났을 거라고 사람들은 상상하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초라하게 정말 방 한 칸도 간신히 얻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초라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버리고 아내와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떠날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그렇게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런데 그렇게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가치가 있나?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헤쳐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는 것처럼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이럴 시간조차 없어서 그냥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기조차 바라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떠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네. 그런 분도 있어요. 더 내가 여기 있다가 보면은 죽을 것 같은 느낌 든다. 그러니까요. 나 네.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다 타버리고 이제는 이러다가 내 생명조차 위협받겠구나. 이런 고통을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스트릭랜드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우울증과 번아웃 같은 것이 비슷하게 같이 온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예술가로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되고 그런 것까지 바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무작정 떠나온 거예요. 아무런 네. 계획도 없고 뭐 돈을 챙겨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가난하게 화가 지망생으로 파리에서 그래도 파리로 가야 한다는 건 알았던 거죠. 파리로 가면 화가들이 파리니까. 당시에는 다 그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보기 전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토록 집중하고 열중하고 정말 그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찰스라는 사람을 보니까 오히려 연민이 생기고 오히려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를 계속 만나고 그러면서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 하면서 물어보면서 이 사람의 삶을 알아가는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이야기가 고갱을 모델로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갱의 삶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고갱이 타히티로 가서 어떤 그 원주민들의 삶을 그리고 그러면서 그 원시주의 그런 프리미티비즘이라고 부르는 그 원시적 그 원주민들의 삶을 아주 생생하게 야생적인 색채를 그린 그동안 서양화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야생의 날것의 세계를 그린 거잖아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네, 행복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 인류의 본래의 색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문명화 이전의 세계, 자본주의 이전의 세계, 뭔가 산업화되기 이전의 세계는 단지 피부색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정말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뭐 사람들이 어떤 그 가족이나 뭐 일터나 이런 것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의 그런 자유로운 삶을 경험해보고 오히려 타히티에 가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갱의 삶을 보면 그 도시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그 머나먼 타히티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 같다고 많이들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달과 육펜스는 그런 고갱의 삶에 이제 덧붙여서 여러 가지 이 일상 속에 갇혀 도시인으로 갇혀서 또는 가부장이나 어떤 가족 관계에서 한정되어 살아가는 이 도시인들에게 정말로 예술가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꿈꾸었지만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했던 그 삶을 진짜 살아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거를 상상할 수 있도록 뭔가 길을 열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청취자 0858님께서 달과 육펜스를 통해 일탈을 생각해보고 값진 시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시사를 접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 이 시간들 기다려집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지금 그렇죠. 말씀 들어보면서. 네. 아니 런던의 주식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잘 나갔고 더군다나 갑자기 프랑스 파리로 가가지고 굉장히 가난한 예술가의 삶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행복했을까? 불행해졌을까?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시인의 삶에서 볼 때는 뭔가 더 행복한 삶,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삶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 행복지수 얘기도 나왔지만 이 행복지수라는 것이 어떤 소유의 정도로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부탄 같은 나라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스트릭랜드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뭐 화가로서 아주 성공한 것도 아니고 뭔가 그림이 비싸게 팔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론가들의 엄청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점점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색채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이 젊은 청년이 관찰하기에는 처음에는 목적이 집으로 데려가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을. 그렇죠. 이 설득해가지고. 길 잃은 영혼을 잘 가정으로 인도하는 게 자기의 미션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한테 매혹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지? 우리가 그냥 떠난다 하지만 말로만 그러지 평생 떠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좀 야속하기도 하고 어떻게 아내한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실제 고갱의 삶은 그렇게까지 막 완전히 격절된 완전히 의절해버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소설에서는 의절한 걸로 나오거든요. 거의 이제 연락이 없는데 실제로 고갱은 아내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림이 팔리면 아내에게 돈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갱의 라이프와 딱 이렇게 이퀄이다, 딱 똑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정말 꿈만 꾸는 언젠가는 예술가로 살아가고 싶은 꿈. 그러니까 사람이 요새 평균적으로 현대인들이 한 3번 정도 직업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이 이제 길어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현대인들의 삶에서 과연 내가 다른 삶을 살아본다면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지금의 노동을 좀 언젠가 멈출 수 있다면 나중에 내가 예술가나 어떤 다른 좀 더 기쁜 일, 좀 더 나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영감을 주는 책이 될 것 같아요. 네. 뒷부분을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요. 뒷부분을 다 얘기해드리면. 다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면. 예. 왜냐하면은. 큰 용기를 내서 네.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네.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이제 슬픔이 나올 차례죠. 도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행복감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네. 거기 또 욕심도 생겼을 테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만한 재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거고 약간 좀 불황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시 원래 자리 원래 자리는 아니더라도 가족들한테 갔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궁금해지는데요. 예, 돌아가진 않아요. 예, 아, 정말 모질고 독하게도 돌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요?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타인에게 상처를 줬는데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는데도 예술가들에게 매혹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단지 사랑의 대상으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재능을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것만큼 매혹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외모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좀 한계가 올 수 있거든요. 네. 재능은 끝이 없거든요. 재능은 어떻게 이런 걸 할지? 어떻게 이런 걸 창조해내지? 끝없이 사람을 매혹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능에 매혹된 사람들이 여자들은 이 사람에게 찰스에게 사랑에 빠지고 또 남성 예술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대주는 거예요. 자기 집까지 내줘요. 예. 그래서 자기는 화가로서 실패했지만 당신은 조금만 누군가가 돌봐주면 후원을 해주면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브라는 굉장히 훌륭한 화가가 너무나 성격은 좋은데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재능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찰스를 보고 이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집을 내줘요. 예.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뭔가 이제 엄청난 고통이 발생하는 거죠. 찰스와 스트로브가 이제 약간 고흐와 테오처럼 그렇게 후원자와 예술가의 관계가 되는데 그런데 스트로브의 아내가 블란치라는 아내가 이 사람에게 찰스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좀 복잡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배신감 느껴지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술과 재능을 아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둘이 여기서 살라고 하고 자기가 오히려 집을 나가요. 예. 그래서 이 스트로브 같은 경우는 진짜 문학 작품 속에서 이렇게 부처님 같은 남편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내가 그래 너 사랑에 빠졌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이 말릴 수가 없다는 상태인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켜줄 테니까 살아보라고. 근데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제 여기서 이해를 못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소설 속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제 스트로브의 어떤 화가라는 사람이 재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작품이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런지 약간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좀 찰스에게서 독자가 고개를 돌리고 싶은 순간이 와요. 이 찰스 스트릭랜드가 재능과 열정과 순수와 이런 것은 참 뛰어난데 윤리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란치라는 이 스트로브의 아내와 사랑에 빠지고 실컷 그렇게 연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드화를 그려요. 그녀의 누드화를 그린 다음에 그녀의 몸은 아주 아름다웠어. 그런데 누드화를 그리고 나니 그녀에게 흥미가 없어졌어. 라고 하면서 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이죠. 그래서 이거는 참 사실은 많은 화가들이 그 모델들과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들은 대부분 일시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 아내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정말 뭐 이 책뿐만이 아니라 뭐 프리다 칼로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도 정말 엄청난 여성 편력으로 프리다 칼로와 프리다 칼로의 전 아내 그 디에고 리베라의 전처에게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화가와 모델과 아내의 관계는 항상 뭔가 좀 처음엔 일탈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복잡해지죠. 이게 일탈이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도 잘 구분이 모호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작품 자체를 이제 읽어보시면 아마 그 뒤에 여러 가지 울림을 주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작품에 인상적인 대목이 있다면 좀 낭독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면 낭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작품에서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남들에게 상처까지 주다가 마침내 타히티로 가서 진짜 자신의 어떤 영역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는 원주민들의 삶이었고 그것을 그린 작품을 이제 이 주인공이 보게 되면서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도달한 목표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네. 창세의 순간을 목격한다면 느낄 법한 그런 기쁨이나 외경을 느꼈다고 할까? 무섭고도 관능적이고 열정적인 것, 그러면서 공포스러운 어떤 것, 그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것이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감추어진 자연의 심연을 파헤치고 들어가 아름답고도 무서운 비밀을 보고만 사람의 작품이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뭔가 신성한 것을 알아버린 이의 작품이었고 거기에는 원시적인 무엇, 무서운 어떤 것, 인간의 세계가 아닌 것, 악마의 마법 같은 것, 아름답고 음란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탈에 성공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그 예술의 높이에 도달한 거죠. 예. 그래서 예술의 높이에는 도달했지만 그런데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제는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한 인간과 위대한 예술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의 행복과 네. 예술가로서의 행복이 그것이 과연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많은 분들이 했었죠. 그래서 고흐 같은 경우도 예술로서는 성공했지만 삶은 너무 불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찰스 스트릭랜드도 남들에게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불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독한 병을 앓으면서 죽어요. 그 병 중에 죽어가면서 그린 그림이 그렇게 위대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갱의 그림 중에 고갱의 작품 세계가 계속 변하는데 타히티에 가서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것은 고통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어떤 예술의 구원 같은 것. 그래서 고통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삶의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예술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요. 네. 일탈을 누구나 한 번쯤 꿈꾸지만 뭐 제자리는 아니지만 와야 할 곳으로 오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인간으로서는 불행했던 거 맞아요. 네. 저희 청취자 4936님께서요. 방통대 영문학과 시절 서머셋 모음 작품 배우면서 청소년 시절과 또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음이 심한 말더듬이었답니다. 그래서 문장이 좋을지도 모르죠. 이런 건 또 주셨습니다. 이 일탈을 일단은 꿈꿔보는 걸로 오늘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되 책임도 져야 하는 걸로. 그렇죠. 예, 그 맞습니다. 꿈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 예, 오늘 한밤의 인문학 정여울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